띠야, 또띠, 띠. 여기. 응. 띠야, 밥 안 먹어? 응? 왜 또 밥 안 먹어? 아이고 귀여워. 음.
맛있어. 맛있다. 띠야, 밥은 왜 안 먹었어? 눈물 난다. 입맛 다시 어떡해. 띠, 빵 좋아하는데. 오늘은 여름에 읽으면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름이니까 붙인 거지 사실 어느 때 읽어도 좋은 책인데요. 바로 김금희 작가님의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입니다. 책 표지만 봐도 왠지 여름과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? 중간중간 귀여운 그림들이 있어서 책을 보는 즐거움이 더해지는 소설집인데요. 저의 최애 작가님이기도 합니다. 이 소설집에는 총 19편의 짤막한 소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여편소설이라고 합니다. 여편소설이란 단편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보다도 짧은 소설을 말하는 거예요. 짧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재미와 여운이 있어야 할 텐데요. 바로 그런 면에서 잔잔한 재미와 감동과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. 제가 느낀 이 책의 여운은요. 씁쓸함, 다행스러움, 의문, 관용의 마음, 기도하는 마음과 같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의 감정들이었어요.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몇 편의 소설을 소개해보자면 우리가 해이라고 부를 때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. 여기에 바로 제목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가 문장으로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특히 좋아하는데요. 그 문장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지하철의 빈 공간과 그 지상의 빈 공간이 서로를 견뎌야 일상의 세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삶과 이별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도 나와 상대가 서로에게 주어진 고통을 견뎌야 이별이 가능해지고 그것으로 일상의 세계가 유지된다는 건데요. 그 성찰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문장들이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춤을 추며 말없이라고 하는 소설 또한 너무 좋았는데요. 로봇을 소재로 해서 할아버지와 나의 추억을 회귀하고 분명히 존재했던 로봇과 할아버지의 일상을 살려내며 그 사이사이의 감정들이 너무나도 탁월했던 소설이었어요. 이 소설이 사실 저는 정말 슬펐거든요. 이 소설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볼 수도 다시는 만날 수도 없는 그리움이 극대화되는 소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인간의 삶이 리셋된다는 기발한 발상에 오직 그 소년과 소녀만이는 더 읽고 싶은 소설로 남았거든요. 작가님이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. 좀 더 읽고 싶다 라고 생각한 소설이었어요. 그러면서 작가들의 영감이란 정말 대단하다. 그것에 한계는 없다 라고 생각한 소설이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여운과 감동을 주는 19편의 짤막한 소설집을 담은 이 소설 여름에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이것이야말로 여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. 바로 아무튼 시리즈의 아무튼 여름입니다.
이것은 에세이고요. 저는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 이 책이 제일 좋았어요. 이 책을 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일단 책이 너무 예뻐서, 그리고 김신혜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는데요. 이 책이 올해로 벌써 17세를 기록했다고 하니 이 책의 인기가 설명되죠.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킥킥대기도 했었는데요. 이 유머, 알고 보니 작가님은 10여 년간 TV 코미디 작가였습니다. 저는 사실 여름과 겨울 모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책을 읽으며 여름을 싫어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여름을 만끽하는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고 여름을 즐겨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의 책이기도 했는데요. 그것이 바로 작가의 힘이고 이 책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여름 여행지에서의 한철 사랑, 초당 옥수수, 특별한 날에 즐겨 먹는 샤인머스켓, 여름 맥주에 대한 예찬, 대나무 돗자리, 옥천 냉면 등 여름을 즐기는 재미있는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. 요즘 너무 뜨겁고 나를 삼킬 것 같은 날이잖아요. 그럼에도 이 여름을 만끽하고 싶다면, 어차피 지나갈 여름 후회 없이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아무튼 여름을 읽으며 여름 음식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재밌습니다. 세 번째 여름의 책은 아르테 시리즈의 뭉크입니다. 지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에드와르 뭉크를 보러 가기 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. 전시를 보기 전에 뭉크를 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 추천드립니다. 전시를 보지 않아도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유성애 작가님이 이 뭉크의 그림과 삶을 너무나도 잘 조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아르테 시리즈를 모두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읽었던 것 중에서는 제일 감명 깊고 좋았습니다. 뭉크 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 바로 절규잖아요. 이 절규 속에 나오는 인물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인물이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의 배경에 자리한 붉은 하늘과 푸른 바다, 바로 자연이 소리 없는 비명을 내고 있고 그림 속 인물은 소리 없는 비명을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 제가 뭉크의 그림을 좋아하게 된 것은 뭉크의 이 말 때문이었는데요.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본 것을 그린다. 이 말은 그의 예술을 관통하는 문장이기도 할 텐데요.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렸죠. 풍경이나 사물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. 그러나 뭉크는 어떤 대상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본 것, 그 본 것 중에서 자신의 기억, 자신의 감정,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자신만의 예술을 독창적으로 승화시킨 뭉크의 그림을 좋아하는데요. 이 책에는 뭉크의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그의 가족, 연인, 그림 등 그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. 뭉크는 작품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버전으로 그려내기를 즐겼고 그것은 그림을 사랑하는 그의 열정을 넘어서 예술에 대한 성실함이기도 해서 저는 책을 읽고 뭉크를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요. 삶에 대한 고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내내 응시하면서도 그림을 결코 놓지 않았던 그 뭉크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슬프고 애틋해지기도 합니다. 뭉크는 그림으로 그의 삶을 표현한 사람이었기에 그림은 곧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. 이 여름 뭉크가 살았고 보았던 노르웨이의 뜨거운 여름을 상상하면서 뭉크의 삶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밥 먹었어? 예쁘다.
나 갈게. 또 봐. 응? 오늘 하루도 파이팅.